네, 이번에는 같은 파트 3의 띵비에고 거콩 베트남어 어려워에 해당하는 파트지만 패턴웨어의 3번과 4번을 같이 한번 볼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선택 의문문, 그 다음에 베트남어에서 yes와 no를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다음에 베트남의 주요 도시를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네, 패턴웨어 3번을 보시면 khách sạn 하노이 런 하이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선택 의문문을 만드는 문장이 바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이라는 것을 중간에 쓰고 A, 하이, B라고 물으면은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하이라는 것은 형용사나 동사로 쓰일 때 재미있는 이라는 뜻으로 쓴다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또는 이라는 의미로 선택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또는 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의문문을 만들 때 A, 하이, B라고 물으면은 문장 끝에 콩을 붙이거나 이런 일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부는 어디까지냐면은 khách sạn, 호텔, 하노이, 하노이 호텔. 즉 베트남어는 뒤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쉽다고 했죠. 그래서 khách sạn 하노이, 하노이 호텔은 런 하면은 큰,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뉴 하면은 작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노이 호텔은 여기까지 끊고요. 런 하이뉴 큽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이렇게 선택 의문문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면 되겠죠. B 대답을 보실게요. khách sạn 하노이 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부는 바로 여기까지예요. 하노이 호텔은 런 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택 의문문을 물었을 때 A, 하이, B, A 또는 B, A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죠. 그래서 대답은 바로 크다라는 답, 런이라고 바로 말을 했습니다. 다음 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노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트남의 수도이고 또 하롱베이를 거쳐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이기도 하죠. 정치하고 역사의 중심이고요. 하노이를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HA 하 내려주는 음을 쓰고 한 칸 띄우고 노이 O 위에 사카스 씌우고 O 밑에 점을 찍는 성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노이 도시명 또는 국가명을 쓸 때는 첫 번째 이 알파벳을 대문자로 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원래 하는요, 강하, 그 다음에 노이는 안, 내자. 그래서 강 안쪽에 있는 도시라고 해서 하노이라고 씁니다. 베트남어는 약 60, 70%가 한자어에서 왔기 때문에 한자만 잘 알아도 여러분이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표기는 이렇게 알파벳을 써서 표기한다는 거. 그게 바로 베트남어죠. 그러면 호치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호치민은 어떻게 쓰죠? 호, 지, 민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호치민은 원래 베트남의 국민 영웅. 근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옛 사이공이라는 도시명을 타임포 호찌민이라고 도시 이름을 붙여서 호찌민 도시로 개명을 한 겁니다. 이때도 역시 호 내려주는 음을 쓰고요. 지 올려주는 음. I 위에 성조가 있을 때는 I 위에 점을 떼버리고 이렇게 올려주는 음을 쓰면 되고요. 민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모두 HCM은 대문자로 썼죠. 그래서 베트남 가시면 베트남어는 단어가 길기 때문에 줄여서 많이 써요. 대문자로 HCM 여기에 도시라는 타임포라는 게 줄여서 쓰면은 TP 이걸 보시면 도시 호치민시를 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TP는요 원래 도시라는 베트남어 time for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time for 하면은 도시 호치민 국민 영웅하고 도시인 호치민시를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시라는 TP를 반드시 쓰게 되죠. 그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배우고자 한 선택 의문문은 중간에 하이라는 것을 넣어요. 여기에서 하이는 또는 아니면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재미있는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가지고 있다. 앞선 과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A 하이 B, A 아니면 B라고 간략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A를 선택하면 되고 B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택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패턴의 4번을 한번 볼게요. Anh thích Vietnam chứ? 라고 물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물을 때는 문장 끝에 콩이라는 것을 붙이면 된다라고 배웠는데 여기에서 콩을 쓰지 않고 즈라는 것을 썼단 말이에요. 이 즈라는 것은 우리말에 뭐뭐 하지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는 약 70%의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는 의뢰 그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 베트남 좋아하지요? 당신 베트남 좋아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얘는 맨날 쌀국수만 먹으러 다니고 맨날 베트남 얘기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베트남을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베트남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당신 베트남 좋아하죠? 의뢰 그렇죠? 라고 물어볼 때 이 즈를 문장 끝에 쓰면은 바로 의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웡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베트남어에서 yes에 해당하는 대답은 바로 이 웡을 씁니다. 웡은요, 베트남어에서 표준어 하노이에서 쓰는 yes라는 뜻이고 호치민시에 가면은 이 yes라는 대답이 A 밑에 점을 찍은 자 라고 발음을 하는데 호치민 발음은 또 하노이 발음이랑 다르죠. 그래서 호치민 가면은 yes라는 대답을 야라고 발음할 수 있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웡이라는 것은 대답에 해당하는 yes에 해당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이 이어 비엔남 람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어는 또이 이에우 사랑하다, 비엔남 베트남을 사랑하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공부할 때 아주 매우에 해당하는 이 부사 람은 문장 끝이나 동사, 형용사 바로 뒤에 위치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는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쓰고 문장 끝에 위치했습니다. 또이 나는 이에우 사랑한다, 비엔남 베트남을 사랑한다, 아주 그래서 나는 아주 베트남을 사랑해요 라고 했을 때 이 람을 문장 끝에 쓸 수 있고요. 또는 이 람이라는 것 말고 너무 아주 매우에 해당하는 항상 형용사나 동사 앞에만 쓸 수 있는 럿이라는 거. 이걸 넣는다면 여러분 어디에 넣었을 수 있겠어요? 바로 동사 역할을 하는 이에우라는 것 앞에 넣으면 되는 거죠. 또이 럿 이에우 베트남이라고 쓸 수 있고 또 문장 끝이나 형용사 뒤에 위치하는 이 과 있었는데요. 또이 이에우 베트남과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세 개 다 아주 많이 쓰이고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 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길 보세요. 문장 끝에 뭐뭐 하지, 뭐뭐 하지 라고 약 70%의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평서문을 쓰시고 여러분, 평서문이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포함한 일반 문장을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즈만 붙이면 뭐뭐 하지?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쌀국수 좋아하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남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anh, 당신, thích, 좋아하다, for, 쌀국수. 여기까지 쓰면은 당신은 쌀국수를 좋아한다 라는 평소문인데 당신 쌀국수 좋아하죠? 그렇죠? 약간 확신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이 즈만 붙이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베트남어에서 yes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웡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방에서는 yes가 웡, 남부 지방에서는 자. 그런데 대답할 때는, 발음할 때는 야 정도로 발음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남부 지방에서는 또는 북부 지방에서 노는 베트남어로 모두 콩을 씁니다.
콩은 예전에 동사나 수로 역할하는 거 앞에만 붙이기만 하면은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도 부정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콩 하나가 단독으로 쓰이면 노라는 베트남어 대답이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yes는 베트남어로 vâng, no는 베트남어로 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문제 있어요. 한번 볼게요. 문제 있어요. 빈칸에 알맞은 형용사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영어는 어려워요. 띵 아인. 띵 아인 뭐죠? 띵이라는 자체가 언어라는 뜻을 말하죠. 언어. 그 다음에 아인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뜻하는 형, 오빠, 남자에게 쓸 수 있는 2인칭 호칭이기도 하고 영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말, 즉 영어는 베트남어로 띵 아인이라고 합니다. 어렵다라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어려운에 해당하는 베트남어가 코라고 우리가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는 띵 아인, 코, 어렵다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럼 영어는 어려워요 라고 우리가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으면 띵 아인 하고 코 사이에 이 고라는 것을 집어넣고 문장 끝에 콩만 붙이면은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고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볍게 물어본다면 띵 아인 영어는 거, 콩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새 집이 있어요 라는 문장을 볼게요. 또이 나는 고 있다 냐. 고는 동사로 있다, 가지고 있다, 소유를 뜻하고요. 냐, 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냥 집이 아니고요. 새 집이에요. 그러면 새로운에 해당하는 베트남어는 머이라고 씁니다. 머이 하면은 새로운. 베트남어는 뒤에서 수식하죠. 그래서 냐, 머이, 새로운 집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뜨거운 커피를 좋아해요. 또이, 나는 틱 좋아하다, 카페, 카페는 커피를 뜻합니다. 근데 그냥 커피가 아니라 역시 뜨거운 커피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뜨거운이라는 형용사는 베트남어로 농이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서 또이 티, 카페, 농, 나는 뜨거운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럼 나는 아이스 커피를 좋아해요 라고 쓴다면 우리는 이 뜨거운이라는 농 대신에 아이스 얼음이라는 단어 나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나는 아이스 커피를 좋아해요. 또이 티 카페 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계속 볼게요. 네 번째, 내 친구는 정말 예뻐요. 만, 또이가 나왔어요. 만은 원래 친구예요. 또이는 나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나 사이에 소유에 해당하는 이 구어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만, 구어, 또이, 나의 친구 또는 만, 또이 하면은 내 친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쁘다라는 것이 있는데 예쁘다, 아름답다 베트남어로 đẹp 이라고 쓰죠. đẹp 하면은 예쁘다, 아름답다. 정말 예뻐요. 아주 예뻐요. 여기에서는 이 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람은 항상 문장 그리고 이 형용사나 동사 역할을 하는 거 뒤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베트남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응어이는 사람이라는 베트남어. 응어이, 베트남,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 사람은 과 아주에 해당하는 이 부사를 썼네요. 그러면 친절한이라는 동사 역할 하는 것만 넣으면 되죠. 친절하다는 베트남어로 뜨떼라고 합니다. 뜨떼 하면은 친절한, 뜨떼과 아주 친절합니다. 6번 베트남어, 한국어를 정말 잘해요. 너희 말하다라는 동사예요. 말하다. 띵한, 한국어죠. 이 한은 한국이라는 단어에서 앞에 있는 한만 떼었습니다. 그래서 띵한은 띵한국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즉 한국어. 근데 한국어 말하는 것을 젖 아주 매우 여기 정말이 들어갔죠. 근데 젖을 썼어요. 잘하다라는 거 어떻게 쓰느냐 보세요. G-I-O-I
그 다음에 O 위에 흘려주는 물음표 표시 성조를 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joy라고 굴려주죠. 이 GI 발음은 원래 어떻게 한다고 했죠? Z 발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joy 하면은 잘하는. 근데 여기에서 부사는 that을 썼는데 형용사를 뜻하는 것 바로 앞에만 위치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that joy 아주 잘한다.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말 joy 기억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신짜오, 팟판.